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다가 반등한 후로 전체 암호화폐들 역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XRP 가격 37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데,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갈까 떨어질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또 뒤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어제 있었던 이제 큰 호재의 소식이었죠. 이 빵형이 스위스 내셔널뱅크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었다. 여기서 또 굉장히 높은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가졌었다라는 것이었는데, 여기 등장인물들이 이제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남자 같은 경우는 IMF에서 통화시장 부분의 담당자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사우디 중앙은행의 의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마뱅크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사람, 홍콩의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홍콩 중앙감독국의 의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빵형, 각 나라의 이제 금융권의 정점에 올라 있는 자들과 이제 같은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면담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익숙한 뒷모습이죠. 크리스틴 르가르드.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여기 이 남자, 그러니까 이 사진상에서는 이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 왼쪽에 앉아있었던 분이었는데, 이 남자가 좀 중요한 인물입니다. 보시면은 BIS 국제결제은행의 총감독자, 제너럴 매니저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있는 한 트위터 사용자 말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최종 보스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에 이 새로운 기술, DLT 기술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빵형은 결국 이 남자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에서 리플사를 많이 밀어주게 된다, XRP 사용을 장려한다 그러면 엄청난 힘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부디 크리스틴 르가르드 IMF 총재가 이렇게 잘 구슬려가지고, 구슬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빵형의 샤바샤바와 함께 이제 좋은 사업상 파트너십을 성사를 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격된 또 한 명의 유명 인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포브스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76번째로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됐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각 나라 그리고 각 단체 기관에서 우두머리급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행사를 이렇게 연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빵형이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긴장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긴장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또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죠. Liquidity around, for XRP, a settlement happens in 3 seconds. And so, to your point of taking 24 hours, I mean, 24 hours that's a positive story of a cross-border transaction. Many take longer. So taking a 3-second transaction and the risk associated with a 3-second transaction as compared to a day or 2 or 3, I think most people would say, hey, I feel better about taking 3 seconds of risk than, a day or 2. So could there be a run on digital assets? Even that I don't know exactly how to think about, because again, there's a lot of, I suppose at $50 billion a day in a nascent, I view it as a pretty nascent market today. People are getting liquidity that exists in the marketplace in local regions between XRP and the Philippine peso, XRP and the Argentine peso, XRP and the Brazilian real, and it's tapping into that liquidity that exists in the marketplace. 자, 그래서 이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 제 질문은 저희가 항상 많이 듣는 질문, 이제 XRP로 전송을 하는데 3초가 걸리게 되는데 그동안의 XRP 변동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데, 빵형은 XRP 결제 시간은 3초인데 그에 반해서 국제에 송금을 하려면 최대 빠른 것이 24시간 걸리는 것이다. 보통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3일에서 4일 혹은 일주일 이렇게 걸리기도 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3초 만의 변동성 혹은 이제 24시간 넘게 걸리는 그 변동성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환율도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가 좀 심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하느냐 선택을 하게 한다면은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3초간의 가격 변동을 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수수료 문제라든지 노스트로 어카운트 문제, 그리고 또한 기존 메시징 시스템으로 이제 돈을 옮기면은 나중에 또 결제도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 문제들은 아직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자, 아무튼 이 빵형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는데, 사람들은 이미 XRP와 필리핀 페소, XRP와 아르헨티나 페소, 그리고 XRP와
브라질리안 리라 이 세 가지의 송금 경로를 사용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또한 저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곳 XRP와 멕시칸 페소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리플사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전세계 송금 경로를 뚫고 있습니다. 최근에 뚫었던 경로 중에 하나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 간의 송금 경로였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XRP가 사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곳은 멕시카나 치킨으로 유명한, 농담이고요, 멕시코랑 필리핀,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새로 밝혀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렇게 네 곳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송금 경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용처도 늘어나게 되겠고 유동성도 증가할 수 있겠죠. 이처럼 계속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바래왔던 대로 XRP 사용 경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한 호재 소식이고, 이런 식으로의 확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이 모임의 주제는 미래에 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최근에 이 바하마 중앙은행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바하마에서 암호화폐 규제 관련된 문서를 제출을 했고, 여기에 이어서 이 뱅크 XRP님께서 제공해주신 정보에 의하면은 이 크리스틴 르갈드가 또 인터뷰를 했어요. 캐리비안 중앙은행, 바하마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이는 중앙은행 디지털 발행 화폐 프로젝트가 실제로 실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2개월 정도 테스트를 거친 후에 제대로 된 출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리플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그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게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리플사의 직원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한 이 중앙은행들에서도 이 돈을 서로 옮겨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할 브릿지 커런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바로 XRP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현재까지는 아주 순탄하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빠르지는 않지만은 계속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빵형이 최근 있었던 이 회의에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XRP가 기술적인 면에서 다른 암호화폐들보다 앞서 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이 트위터 사용자 중에 한 명이 남긴 글로 이렇게 기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다른 큰 시총의 암호화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봐라. 내 생각에는 이들보다 XRP가 월등하다. 솔직히 말해보자. XRP와 XRP 레저를 봤을 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몇 개나 되냐? 그러면서 이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써 나가는데, 첫 번째로 최근 상승에 이어서 이제 비트코인 미체결 물량이 6만 건에 이렇게 다다랐다. 이 부분은 저도 며칠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될수록 수수료도 올라가게 되고 느린 처리 속도가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똑같은 문제를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죠. 조셉 루빈 같은 경우는 앞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후에 이제 확장성이 1000배 증가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미루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기자는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은 하드포크 당시 문제 발생과 함께 네트워크 상에서 공격이 이제 들어왔었죠. 그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다운되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텔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얼마 전에 2시간 동안 네트워크가 또 마비가 됐었는지 이제 사람들이 마비가 된 줄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CTO가 좋지 않은 이유로 팀을 나오면서 트론 프로젝트 자체가 중앙화되어 있다라고 비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스틴서는 이제 CTO가 트론 팀의 CTO였던 적도 없으며 부정행위로 팀에서 퇴출당했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다시 한번 또 큰 물의를 빚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봤을 때 비교적 XRP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 면에서는 훨씬 더 안정되고 이제 월등한 모습, 그리고 리플사 회사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은 없는 그런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서 이제 미국의 몇 개 회사 중에 뽑히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XRP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가격 상승이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RP는 지금으로부터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XRP의 행보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XRP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나중에 암호화폐 시간 때도 다룰 이야기긴 했었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제 7,500불 위에서 안착을 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지 못하고 7,400불 아래로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지금 알레시오 라스탄이라든지 제가 다른 트레이더들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 5,200불에서 5,700불 사이까지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곳 이제 5,700불 정도가 깨지게 되면은 가장 유력하게 이제 맞고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5,100불대이거든요. 물론 차트 분석이 항상 100% 맞는다라고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저는 차트 50, 정보 50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가격 횡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라면은 계속해서 하락이 진행이 된다 했을 때 이제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5,000불대로 이렇게 5,000불대 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은 따라서 다 박살이 나버리게 되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기 투자자다, 장투자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정말로 길게 보고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든지 말든지 이제 미끄럼틀 타든지 말든지 내비두면 되는데, 단기 투자자분들, 단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들을 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쩌면은 이제 떨어질 것 같으면 손절을 치고 밑에서 다시 죽는 것이 더 낫겠죠. 그리고 또한 추매하실 분들도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런 분석이라든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장투 물량이 따로 있고 단타 물량이 따로 있습니다. 장투 물량은 말 그대로 저는 이제 그 하드웨어 월렛에 XRP를 집어넣어 놓고 이제 안 꺼내죠. 거기 들어있는 것들은 이제 손대지 않고 익은 김치 만들듯이 집어넣어 놓고, 김장독이라고 봐야겠죠. 김장독에 집어넣어 놓고 익을 때까지 꺼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숫자들을 이렇게 채워서 집어넣겠죠. 계속해서 적금식으로. 그 반면에 단타 물량 같은 경우는 저는 29센트, 30센트, 막 28센트 이럴 때 계속 샀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 계속 사가지고 최근 상승 때 팔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남길 수가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밑에서 주순 물량 혹은 위에서 산 물량을 이 단기 단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손절을 치겠죠. 손절을 치고 밑에서 다시 잡을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거의 다 이제 장투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크게 걱정을 안 하지만은, 단기로 수익을 목표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호재가 계속 나오니까 가격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보면은 아직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가 떨어지면은 이제 전부 다 딸려가지고 죄다 우르르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단타를 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리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냥 단순히 호재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하지는 마시고, 이 리플사가 하고자 하는 것, 이 XRP이 뭐 하는 건지, XRP가 뭐 하는 건지, 왜 파이널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저렇게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리플사가 하려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파이널을 저렇게 불러들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장투가 단타보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어야겠지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재밌는 짤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는데, 여기 있는 이 어린 친구 있죠? 이 친구도 이제 유튜버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이 친구도 이제 곰탱이를 좋아하는가 봐요. 인형을 사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재밌는 짤을 이렇게 올렸기에 여러분들께 잠시 공유를 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광고 한 편 한 편 덕분에 제 채널은 유지할 수 있고 운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봐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